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각각의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의 역사는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와 함께 대콜롬비아 공화국을 결성했으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립 이후 콜롬비아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정당 간의 오랜 갈등을 겪었고, 이는 종종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정부군과 좌익 반군, 우익 중군사 조직 간의 무장 투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1990년대에는 코카인 거래가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콜롬비아는 마약 카르텔과 내전으로 얼룩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평화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7일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는 오랜 갈등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루입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 페루는 찬란한 잉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안데스 산맥 속 잉카인들은 고도의 문명과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1533년 스페인에 의해 잉카 제국은 멸망했고 페루는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1821년 독립을 선언한 페루는 1824년에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독립 이후 페루는 여러 차례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대통령 탄핵과 축출이 반복되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잦은 정권 교체는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5일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이 당선되며 36년 만에 좌파 정부가 집권했습니다. 이는 페루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경제적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루는 안정적인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볼리비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볼리비아의 독립 역사는 남아메리카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09년 라파스 봉기는 남미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25년 시몬 볼리바르의 비전 아래 볼리바르 공화국이 탄생했고, 이후 볼리비아로 개명됩니다. 20세기에는 독재 정권을 거치며 불안정한 시기를 보냈지만 하임에 파스 자모라 대통령 시대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코차밤바 물전쟁과 같은 사회적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 역사의 전환점은 2006년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으로서 가스 산업, 국유화, 36개 원주민 국가 인정, 다민족 헌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볼리비아 사회의 오랜 불평등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1811년 독립을 선언했으며 1830년에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20세기에는 1958년부터 민주정부를 유지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제적 충격은 베네수엘라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1998년 후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는 국명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변경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빈곤 퇴치와 사회복지 확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낮은 품질의 석유로 인해 채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우고 차베스 사망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그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았지만 잇따른 경제 정책 실패와 실정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초인플레이션, 생필품 부족, 대규모 이민 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현재 극심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가이아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아나는 원래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18세기 말 영국의 영유권을 빼앗겼고 1836년에는 영국의 속령이 되었습니다.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가이아나는 현재 영국 연방의 일원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영어 사용률이 높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식민 지배의 역사적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이아나는 풍부한 석유 자원의 발견으로 경제적 잠재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 문제, 그리고 인근 국가와의 국경 분쟁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1811년 스페인으로부터 평화롭게 독립했으나 이후 오랜 기간 강력한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특히 1865년 발발한 삼국 동맹 전쟁은 파라과이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 대통령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연합군과 싸웠으나 결국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파라과이는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954년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장군이 정권을 잡고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정권은 경제 발전에 일부 기여했지만 인권 탄압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1989년 스트로에스네르 정권이 붕괴된 이후 파라과이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역사는 잉카 제국의 중요한 영토였으며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거쳐 독립을 쟁취한 남아메리카 국가입니다. 19세기 초 시몬 볼리바르가 이끈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대콜롬비아 공화국의 일부가 되었으나 이후 분리하여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아름다운 자연과 갈라파고스 제도로 유명한 에콰도르는 현재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는 지리적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위치하여 두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1828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쟁 이후 양국 간의 완충지대로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우루과이는 남아메리카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철강 및 전력 산업을 국유화하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등 현대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는 축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930년 월드컵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으며 1950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개최국 브라질을 꺾고 우승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는 안정적인 민주주의와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남아메리카의 모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리남은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으며 남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네덜란드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1975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수리남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레입니다. 칠레는 길고 좁은 국토를 가진 독특한 지형의 국가입니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1818년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칠레는 남아메리카에서 비교적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1973년 군사 쿠데타로 살바도르 아엔데 사회주의 정권이 전복되고 피노체트 장군의 군사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독재 기간 동안 약 3천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습니다. 아엔데 대통령은 1970년 당선 후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좌경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칠레는 또한 영토 확장에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1879년 페루 볼리비아와의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여 볼리비아의 해안 영토를 차지했고, 이로 인해 볼리비아는 내륙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칠레는 안정적인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루며 태평양 연안의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를 시작으로 스페인 식민 시대, 그리고 독립 이후의 국가 건설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1816년 7월 9일 독립을 선언한 아르헨티나는 1824년 스페인 제국을 완전히 물리쳤고 1853년부터 1861년까지 연방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남아메리카의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광활한 팜파스 지역을 바탕으로 농업 및 목축업에서 큰 부를 축적하며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환 실패와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 시대는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내 에비타 페론과 함께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으나 에비타 사망 이후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 군부 쿠데타 등으로 스페인으로 망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풍부한 문화와 자원을 바탕으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인 브라질의 역사는 1500년 포르투갈의 카브랄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던 브라질은 1822년 독립을 선언하고 브라질 제국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1889년 공화국으로 전환되며 근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30년 제툴리우 바르가스가 혁명을 일으켜 독재 정치를 확립하려 했던 시기는 브라질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다양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GDP는 약 2조 달러에 달하며 약 2.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빈부격차, 환경 파괴, 정치적 부패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사회 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참고로 프랑스령 기아나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지만 독립국가가 아닌 프랑스의 해외 영토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가 독립하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프랑스 정부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주요 우주 발사 기지인 기아나 우주센터가 위치하여 프랑스 우주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들 사이에서도 독립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프랑스령이라는 지위 덕분에 프랑스 본토와 동일한 복지 혜택과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어 독립을 통해 이러한 이점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셋째, 독립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동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식민 지배에 저항하며 독립을 쟁취했던 것과 달리 프랑스령 기아나에서는 대규모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는 독립을 향한 투쟁과 민주주의, 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도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 독재 정권, 정치적 불안정, 경제 위기 등 각 나라는 저마다의 시련을 겪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원 개발, 경제 성장,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 당면한 과제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 광활하고 역동적인 대륙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